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정대식입니다. 오늘은 세상의 주인이 되는 법 NLP의 13번째 얼굴 앵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3. 얼굴 앵커. 앵커는 이전 글에서 많이 다루었고 앞으로 심도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앵커는 쉽게 말해 두뇌에 박힌 이미지, 기억이라고 쉽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흔히 긍정적인 기억보다는 부정적인 기억에 얽매여서 더 큰 영향을 받고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왜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에 더 얽매이냐면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자신에게는 완벽해지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치가 올라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0.1%의 결점을 용납하지 못하고 죄책감과 스트레스에 사로잡힙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자이든 타이든 실수를 하게 되고 완벽함에 가까워지려고 노력할 뿐이지 완전체는 없습니다. 완전체가 될 수 있는 한 가지가 방법이 실수 속에서 진주알 같은 교훈을 발견하여 부정적인 앵커를 긍정적인 앵커로 만드는 리프레이밍 습관이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제목에서 말씀드렸듯이 얼굴 앵커가 뭐냐면 혹시 친구끼리 한 집에 살아보셨나요? 결혼해서 남녀가 한 집에 살아보셨나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부정적인 앵커가 얼굴에 박힐 수 있는 최적의 환경입니다. 왜 같이 살게 되면 친했던 친구의 사이가 나빠지고 좋은 이미지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의 축제장이 될까요? 그 이유는 일단 인간은 타인에 대한 기대치가 높고 웬만해서는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는 극소수의 인간도 존재합니다. 같이 살게 되면 좋은 점보다는 단점을 발견하게 되고 그 사람의 본래 이미지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도 도배됩니다. 그럼 그 부정적인 앵커가 어디에 걸리느냐? 얼굴이 그 부정적인 앵커를 촉발시키는 트리거, 즉 방아쇠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애인하고 싸웠을 때 자주 얼굴을 붙이지 말고 시간을 두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연예인들이 사고 쳤을 때 한동안 공백기를 가지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부정적인 이미지가 팽배할 때 자주 눈에 띄게 되면 그 사람의 얼굴, 목소리, 그 사람과 관계 많은 부분이 트리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차를 두시길, 상대방의 얼굴을 봤는데 화가 난다면 부정적인 기억에 있을 때 그 사람의 얼굴을 많이 봤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직장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나쁜 소식을 상사에게 전해야 할 때 웬만하면 먼저 나서지 마시길. 솔직함과 죄책감이 있지만 나쁜 소식은 본인이 동의어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긍정적인 앵커를 계속 생성할 수 있다면 부정적인 앵커와 충돌하여 긍정적인 앵커의 양으로 승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일을 실수했을 때나 실패했다고 생각이 들 때는 개인적으로 그 일에 대한 긍정적인 교훈을 잡고 긍정적인 앵커로 리프레이밍하고 긍정적인 성공 경험을 쌓아간다면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역경에도 불구하고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행위 자체가 커다란 매력입니다. 저 사람은 무슨 일도 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낙천적인 사람의 척도는 실패 후에 일어나는 속도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피드백하고 교훈을 찾을 수 있다면 실패, 실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찾을 수 없다면 그것은 실패, 실수로 굳혀질 뿐입니다. 앵커 관리, 리프레이밍, 에너지 시스템, 인정, 죄책감, 페이싱, 리딩 항상 염두하고 생활하시길. 앵커 관리는 사람들의 반응과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고 리프레이밍은 부정적인 앵커를 긍정적인 앵커로 전환할 수 있는 도구이고 인정과 죄책감에 대한 에너지를 줄여 다른 건설적인 곳에 에너지를 투자하고
페이싱 리딩으로 멋진 커뮤니케이터가 되어보시길. 14번째, 아이 컨택 주의사항. 어떤 책을 봤는데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첫 눈싸움에 지지 마라. 이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하고 지옥행이 될 수도 있는 말입니다. 직장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상사에게 눈싸움을 이기게 되면 불이익이 장기적으로 닥치게 됩니다. 직장이라는 조직은 서열이 정해져 있고 우리 사회도 안 보이는 서열이 존재합니다. 직장같이 내부 외부적으로 정해진 서열 사회 안에서 서열이 높은 사람한테 눈싸움을 이기는 것은 그 상사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고 그 불편한 느낌을 상사는 지울 수 없습니다. 이 느낌이라는 것은 무의식에 기억되는 장기 기억입니다. 그 후배를 좋아하려고 해도 알 수 없는 장기 기억으로 구박하게 됩니다. 조폭 영화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눈 깔아. 다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연애 관련 글들을 보면 여자를 처음 봤을 때 눈싸움에서 이겨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분명 효과적입니다. 보통 남자가 리드하는 것을 여자도 좋아합니다. 아무리 기가 세 보이는 여자도 강한 남자에게 보호받고 싶어 합니다. 남자가 여자로 눈을 마주쳤을 때 눈을 피하게 되면 자신 없는 남자라고 무의식적으로 의식하게 됩니다. 남자가 여자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눈을 피하는 이유는 계속 보고 있으면 변태로 오인받을까봐 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여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몸매 말고 눈을 들여다보세요. 지그시 여자가 눈을 피할 때까지 그 하나가 당신의 연애 확률을 높여줄 것입니다. 일본에 보면 난파라고 있습니다. 일본말로 헌팅이라는 것인데 길거리를 걸어다가 여자에게 아이 컨택 하면서 눈으로 유혹하는 것이 첫 단계라고 하더군요.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합니다. 그 마음의 창으로 누군가가 지그시 보고 있다면 특별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이 컨택 할 때 유의사항은 상하 관계를 보고 아이 컨택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상사에게는 아이 컨택에서 져주고 부하 직원에게는 아이 컨택 하는 연습을 하세요. 아이 컨택은 무의식의 장기 기억 속에 전달되는 훌륭한 스킬입니다. 그리고 아이 컨택 할 때 눈만 쳐다보지 말고 턱, 코 등 눈도 관계없는 부분을 봐야 상대방의 부담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쓸 수 있는 아이 컨택은 일부러 피해주는 겁니다. 대개 보면 경청을 할 때는 아이 컨택을 잘 안하고 자신이 말할 때는 아이 컨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해보세요. 경청할 때 아이 컨택을 하고 자신이 말할 때 아이 컨택을 중간중간 피하면 부담 주지 않게 말해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점검해보세요.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을 겁니다. 15번째, 뉴욕 스타일 되려면 뉴욕에 가라. 오늘은 환경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은 보고 배우는 것이 다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뉴욕 스타일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A. 집에서 동영상 자료를 구해서 보고 공부한다. B. 뉴욕에 직접 가서 산다.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은 어떤 것일까요? 비용과 시간 때문에 문제이지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곳에 가서 직접 사는 것입니다. 뉴욕에 살다 보면 그들만의 문화를 보고 배웁니다. 그 분위기에 서서히 적기 시작하죠. 변하고 싶다고요? 주변 환경을 잘 체크하세요. 부자가 되려면 부자와 어울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빠르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부자가 아닌 사람이 부자와 어울리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 역량을 채워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도 우리가 택할 수 있는 환경이 많습니다. 이사를 하거나 집을 구할 때 조금 더 비싸더라도 주변 환경이 좋고 분위기 좋은 곳으로 고르세요. 그 환경으로 받는 이득은 아주 큽니다. 예전에 아시는 분이 하는 말이 집은 좋은 데 살아야 무슨 일이든 잘 풀린다 라고 저는 이 말을 많은 부분 공감합니다. 우리는 인간도 하나의 에너지체고 크게 봤을 때 하나의 구역, 장소, 큰 에너지 단위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에 매일 노출하는 곳이 바로 당신이 생활하는 환경입니다. 환경을 잘 선택한다는 것은 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의지력이 부족한가요? 인간은 다 의지력이 부족합니다. 특별인간 빼고 걱정 마세요. 환경을 점검해보세요.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의 모습은 어떤 건지, 그 사람들이 어울리는 장소는 어디인지, 사람마다 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장삘, 동대문삘, 변호사삘, 임원삘. 그것은 오랜 시간의 환경과 그 속에서 생활하면서 하는 생각에 의해 분위기 형성되는 것입니다. 하류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지울 수 없는 그 하류계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무리 감추려 해도 분위기상 나옵니다. 항상 어떤 사람의 말보다는 느낌을 신뢰하세요. 인간은 하루에도 몇 번씩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느낌, 분위기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분위기에는 정답은 없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분위기인지, 그 분위기가 내가 바라던 분위기인지 점검해보자고요. 정리하자면 환경을 잘 선택하세요. 주변에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면 그 분위기에 젖어서 어느덧 생장에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무조건적인 노력보다는 움직이는 원리를 파악하는 효율적인 길입니다. 인간의 시간은 한정적입니다. 모든 것을 할 시간이 없고 육체적인 전성기는 한정적입니다. 효율적인 환경을 잘 선택하세요. 그리고 인생은 앞으로도 험난한 역경과 밝은 미래가 공존합니다. 미래가 무작정 밝을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미래도 현재와 같이 긍정과 부정이 공존하니 일할 때는 하고 기타 많은 시간 즐기시길 바랍니다. 16번째, 장사꾼과 비즈니스맨의 차이. 일전 해외 영업부서에서 몇 년간 일을 했습니다. 업계 1인 만큼 시스템을 갖춘 회사였습니다. 제가 바이어를 관리하다 보면 두 부류의 바이어를 구분 지을 수 있더군요. 장사꾼과 비즈니스맨.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둘을 가르는 요소는 회사가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느냐와 쇼부 정신입니다. 시스템이 갖춰진 회사 같은 경우 쇼부 정신이 있는 회사입니다. 시스템과 쇼부라 둘이 안 어울릴 것 같지만 시스템이 있어야 쇼부가 가능해집니다. 시스템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고 미래 예상과 가능성을 보고 쇼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사꾼을 보면 가격이 아주 민감합니다. 물론 가격은 아주 중요한 팩터입니다. 1에서 2%의 가격에 아주 민감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향후 수익성이 있는 부분도 간과하고 기회를 잡지 못합니다. 마피아 보스의 경영학,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해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강조하는 정신도 쇼부 정신입니다. 이전 글에서 설명드린 바이브와 환경의 중요성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떻게 마인드이냐에 따라 사업 방향이 틀려집니다. 장사꾼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자체 쪼잔해 보입니다. 큰 것을 못 보고 작은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죠. 사업을 키우거나 넓힐 때 그리고 투자를 받을 때도 그 사람의 바이브, 분위기를 보고 큰 그릇인지 작은 그릇인지 판단하고 투자를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쇼부 정신이란 그래 이 부분까지는 내가 감당해 줄게, 너는 이쪽 부분을 신경 써줘, 이런 마인드와 비슷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느 부분까지는 내가 감당을 한다는 책임감입니다. 어느 정도 피해는 있어도 내가 이 부분까지는 알아서 할게라는 마인드입니다. 아무리 작은 사무실로 시작한 회사도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초인류 기업으로 갈 수 있는 문이 열리고, 아무리 큰 기업이라도 이윤에 매달려 혁신 없이 장사꾼의 마인드로 전환 또는 머무른다면 미래는 그렇게 밝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기업이나 사업적인 부분이 논리와 이해관계에 많은 부분 차지하지만 대표들의 감정적인 부분과 신뢰가 큰 흐름을 많은 부분 좌우하게 됩니다. 이 조금의 마인드 차이가 큰 격차를 만들고 자신의 바이브까지도 결정짓게 됩니다. 감히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장사꾼은 작은 그릇이고 비즈니스맨은 큰 그릇이다. 그릇이 커질수록 담을 수 있는 것은 많아집니다. 바이브는 일시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분들의 책과 마인드에 적게 된다면
세상에 보는 눈과 함께 역량도 커질 거라 믿습니다. 장사꾼이 되시겠습니까? 비즈니스맨이 되시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책 읽어주는 남자 정대식이었습니다.